쓸모아.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프랑스 전투기 라파를 구입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프라보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프랑스를 방문해 방위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시 프랑스 언론에서 인도네시아가 프랑스 전투기 라파를 구입할 거라고 하자 프라보 장관은 이것은 프랑스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 프랑스 언론의 말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프랑스 측에서 4.5세대 라파를 구매하면 전투기 기술까지 모두 이전해주는 통큰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소식통은 현재 인도네시아가 라팔 구매 쪽으로 기운 것이 맞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동안 한국과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하며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던 인도네시아가 프랑스 전투기를 산다는 소식에 국내에서는 분노의 여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KF-X 사업은 인도네시아와 지난 9월에 1년 만에 재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현대 인도네시아가 주재하는 분담금은 무려 5천억 원에 이릅니다. 인도네시아는 돈이 없다고 했지만 프라보 장관은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랑스, 미국 등을 다니며 전투기를 사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장 필요한 전투기를 사는 것이라서 공동기술을 개발하는 KF-X와는 다르다고 했지만 결국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의 전투기를 사면서 기술까지 받으려 하며 앞으로 KF-X 사업을 포기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인도네시아도 KF-X 사업에 3천억 원을 투자해 쉽게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의 계약에 대한 과장된 정보를 흘리면서 자신들이 더 유리하게 기존의 계약을 뒤바꿔 협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밀린 분담금 5천억 원을 탕감해달라며 분담률을 20%에서 15%로 낮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연체금의 현물 납부, 핵심 기술의 추가 이전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인도네시아는 추가 계약한 한국산 잠수함에 대해서도 취소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도네시아가 더 이상 이 같은 목리를 부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0일 인도네시아 언론에서 인도네시아의 국방장관 프라보어가 교체될 수도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한국과의 KF-X 개발에서 기존 계약을 지키지 않고 회방을 넣었던 중심에는 프라보어 국방장관이 있었습니다. 대선에서 조코이 대통령과 싸워 2번이나 패배했던 프라보어는 국방장관이 되자마자 한국과의 KF-X 사업의 진행에 브레이크를 걸며 방해했습니다. 결국 조코이 대통령이 이번 개각에서 그를 농림부 장관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보도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가 국방장관에서 농림부 장관이 된다면 앞으로 KF-X 사업은 다시 순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KF-X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개발 사업으로 불리며 이제 1호 시제기가 제작되고 있는데 최종 조립 현장에서는 미국 로키드 마틴에도 없는 첨단 장비가 큰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자동 조립 장치와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의 존재였는데 이 장비는 국내에서 연구 개발된 것으로 국내 전투기 제조 인프라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비였습니다. 최종 조립을 지휘하고 있는 2.15 한국항공 우주산업상무는 앞으로 KF-X 개발에 성공하면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항공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KF-X는 삼성 휴대폰과 반도체, 현대 자동차에 이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근 하나 디펜스가 3조 원 규모의 인도 자주 방공포 미사일 시스템 사업에 우선 협상자 지위를 유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인도에서 한국의 자주방공포 미사일 시스템인 비오 복합을 도입한다고 하자 기술 개선이 필요하다며 방해해왔습니다. 단수 후보로 선정되었던 한국의 3조 원의 대공무기 수출 사업에 러시아가 제동을 건 것입니다. 인도가 러시아 무기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노려 러시아는 인도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인도는 최종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의 비오복합은 놀랍게도 러시아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인도국 당국의 유일한 선택을 받았습니다. 알마즈 안테이 업그레이드형 퉁구스카, 판치르 시스템 등 이 분야 선두주자였던 러시아는 한국에 패배할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기술은 예상치 못할 정도로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뒤늦게 인도 국방부에 재평가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국은 비어복합을 현지에서 제조한다는 현지화 전략을 쓰며 지속적으로 설득해 인도의 최종 선택을 얻어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의 62%의 무기 의존도를 보였던 인도 시장이 앞으로 한국에게도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우리나라 두 번째 3,000톤급 잠수함의 진수식이 열렸습니다. 이 잠수함은 봉오동 청산리 전투의 주역인
안무장군의 이름을 따 안무함으로 불렸습니다. 서 국방부 장관은 진수된 안무함에서 100년 전 만주벌판을 호령했던 장군님의 유풍당당한 기계가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안무함은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약 3조 원을 투자해 최초 국내 독자 설계로 3000톤급 잠수함 3척을 확보하는 사업에 입원함입니다. 앞서 장보고 3급 1번함은 도산 안청호함으로 이름이 정해지며 2018년 9월 진수식이 이뤄졌습니다. 감격스러운 것은 한국은 3000톤급 잠수함을 기점으로 1987년 독일과 첫 잠수함 구매 계약을 체결한 지 약 30년 만에 잠수함 설계국 반열에 오른 것입니다. 안무함은 현재 국산기술 76%로 만들어졌고 앞으로 더욱 국산화율을 높이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안무함은 미국과 러시아의 핵잠수함보다 위력적인 한방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안무함은 핵잠수함도 아니고 크기도 작지만 치명적인 콜드런치 방식의 미사일 수직 발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무함에 장착된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쏘는 수직 발사관 6개는 발사관에서 고압 고열의 가스로 밖으로 불어낸 미사일이 점화에 날아가도록 만드는 콜드런치 방식입니다. 이는 미사일이 발사관 내에서 점화된 후에 발사되는 한 런치 방식보다 잠수함의 손상을 줄일 수 있고 적에 노출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사시 탄도순항 미사일로 동서해에서 북한 대부분 지역에 핵미사일 기지와 지휘부를 최단 시간에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나 일본 등 주변국에도 위협적이라며 주변국들은 이를 전략무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안무함은 고성능 연료 전지를 적용해 수중 잠항 기간이 늘어났지만 디젤 엔진의 한계로 인해 최대 속력으로 움직이면 몇 시간 만에 배터리가 소진되고 한 달 이상 수중에 머물기도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은 핵추진 잠수함을 추진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올해 들어 공식화한 4000톤급 잠수함은 디젤 엔진이 아닌 원자력 엔진을 탑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무함이 건조 소식에 일본 내에서는 때 아닌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해군은 2010년 취역한 안중근함 이래로 김자진, 윤봉길, 유관순, 홍범도, 이범석, 신돌석, 도산 안창호 등 독립운동을 했거나 강복구 국가발전에 기여한 인물에서 잠수함 한 명을 따오는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이름 짓기에 일본 네티즌은 발끈하며 이 같은 전통은 완전히 일본을 적국으로 상정하고 있다.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추진하는 것은 핵무장도 시야에 넣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역사를 왜곡하고 평화헌법을 바꿔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는 일본은 최근까지도 독도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한국의 안무함을 북한과 연관지어 두려움에 섞인 이 같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위협이다. 이 잠수함에 북한의 핵미사일을 6발 탑재하면 태평양 쪽에서 도쿄로 핵미사일을 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한국이 오랫동안 노렸던 대로 되고 만다. 동시에 6발 발사되면 패트리어트 PAC-3로는 막을 수 없다. 한 발 도쿄에 명중되면 일본과 일본 경제는 끝날 것이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